폭로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숨겨왔던 거짓말들이 하나둘씩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난 42화에서 김도윤이 DH홀딩스 본부장이라는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지면서 YL그룹 전체가 술렁거렸는데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바로 마지막 장면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김도윤이 본부장으로 출근한 첫날, 그는 황기찬에게 선물이라며 커프스 단추를 건넸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김도희의 가방에서 발견된 그 커프스 단추였거든요. 김도희의 죽음에 황기찬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물을 받은 순간 황기찬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의 크게 놀라는 모습에서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을 목격할 수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신분 공개가 아니었습니다. 김도윤의 본격적인 복수 선전포고였던 거죠. 그리고 4~3화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들이 연달아 터져나오면서 시청자 여러분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들 사건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과연 강세리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과거는 무엇이며 폭로월드라는 유튜브 채널의 실체는 누구일까요? 43화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는 강세리와 강재인이 김도윤을 두고 벌이는 치열한 신경전이었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마주친 두 여자의 대화는 그야말로 칼날이 날아다니는 수준이었어요. 강세리는 재인에게 김도윤 씨가 DH홀딩스 본부장으로 왔다며 남자 꼬시는 능력은 인정해줘야겠다고 비꼬듯 말했습니다. 세리의 이 말에는 도끼가 가득했어요. 김도윤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가진 강재인을 견제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거든요. 하지만 강재인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강재인은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너만 할까 싶다며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 꼬신 상간녀 주제에 뭘 그렇게 잘난 체 하냐고 반박했습니다. 강재인의 이 한마디는 강세리의 치부를 정확히 건드린 것이었어요. 세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본 재인은 자신이 뭔가 중요한 것을 건드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두 여자의 신경전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약점을 찾아내려는 치밀한 심리전이었죠. 그리고 이 대화는 곧 터져나올 폭탄들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정윤희의 치킨집에서는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숙이라는 가명으로 일하고 있는 최자영이 조금씩 일에 적응해가고 있었거든요. 김도윤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정호성이 말했습니다. 미숙 씨라는 분은 일은 좀 서툴다고 하지 않았냐며 센스는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윤희는 대답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헤매긴 하는데 오늘 진상 손님 상대하는 거 보니까 좀 있으면 마음 놓고 가게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YL그룹의 화려한 사모님이었던 최자영이 이제는 치킨집 아르바이트생 미숙 씨로 살아가면서 진짜 일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묘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체를 숨기고 있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최자영의 모습에서 그녀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43화의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YL그룹 기획디자인팀 사무실에서 벌어졌습니다. 강재인과 강승우가 노트북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마침 강세리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강승우가 세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팀장님, 학력 위조했어요? 강세리는 당황하며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습니다. 강재인이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노트북 화면에서는 폭로월드라는 유튜브 채널이 방송되고 있었어요.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끝이 없는 쓰레기들의 집합소 폭로월드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쓰레기 흑역사를 들고 왔습니다. 이 방송을 본 강세리는 완전히 경악했어요. 그녀는 이 미친놈이 또 시작했다고 소리쳤습니다. 강세리의 반응을 본 강재인과 강승우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세리가 이렇게까지 동요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폭로월드에서 터뜨릴 폭탄이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과연 강세리의 학력 위조 의혹은 사실일까요? 김도윤이 DH홀딩스 본부장으로 YL그룹에 들어온 지금 그의 진짜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42화 마지막에 커프스 단추를 건네며 황기찬에게 복수 선전포고를 한 김도윤은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정체가 밝혀진 김도윤은 이제 내부에서 황기찬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타겟이 바로 강세리였습니다. 혹시 폭로월드에서 터뜨리는 강세리의 학력 위조 의혹이 김도윤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김도윤이 가진 정보력과 인맥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강세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이 폭로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르죠. 43화는 그야말로 폭로의 향연이었습니다.
강세리의 학력 위조 의혹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비밀들이 세상에 드러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거짓말로 쌓아올린 강세리의 성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황기찬에게도 큰 타격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반면에 강재인에게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수세에 몰려있던 그녀가 드디어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었거든요. 김도윤이라는 강력한 지원군을 얻은 강재인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비록 김도윤의 진짜 목적이 복수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같은 편에 서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최자영의 변화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과거의 화려함을 내려놓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진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미숙이라는 가명으로 살아가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인정받는 기쁨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했죠. 여러분, 43화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인물들의 변화와 새로운 사건들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폭로월드라는 새로운 변수의 등장으로 앞으로 어떤 비밀들이 더 드러날지 기대됩니다. 강세리의 학력 위조가 사실이라면 그녀의 다른 거짓말들도 하나씩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김도윤의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된 지금, 과연 황기찬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재인은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노숙자의 영훈상과 번영의 회장 도전은 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까요? 그리고 최자영의 새로운 삶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폭로월드의 정제는 과연 누구이며 앞으로 어떤 폭탄들을 더 터뜨릴 예정일까요?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한 지금, 과연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요? 44화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